네, 미디어 정치 2의 13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4장 4절 정치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목표는요, 정치 광고의 효과를 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치 광고에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광고 메시지 전략,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 광고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치 광고의 유형들,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치 광고의 단계적 메시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단계적 전략은 정치 광고를 집행할 때는 전략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후보자를 알리는 그러한 신분 확인용 광고, 신원 확인용 광고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프로필을 영상으로 표현한 광고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치 이력서를 영상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력서의 모든 부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리더로서 자질이 있다는 부분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왜 선거에 출마했는지, 이러한 출마의 명분이나 자신의 관심사,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는지, 정치적 비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기에 바쁜 그러한 정치 광고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그러한 부분들, 자신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들의 광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 후보자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격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쟁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는, 즉 상대방의 단점들을 지적해서 그것을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를 보내서 유권자의 지지, 관심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슈에 대한 그런 광고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신이 밀고 있는 어떤 정책, 그러한 어떤 정책들은 어떻게 집행되고 무엇이 중요한 것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숙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광고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광고는 감성적인 광고. 자, 여기 감성적 광고로 되어 있죠. 우리 광고 유형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로 제작되는 것이 맞고요. 마지막에는 이슈에 대해서 숙고한다는 것은 이슈 중심의 광고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 이슈와 관련된 광고이니까 우리 잠시 후에 다시 그러한 내용들을 좀 광고 유형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자신을 알리는, PR하는 그러한 광고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그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이미지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되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 이슈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러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감성적 광고의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정치 광고의 세부 내용, 즉 정치 광고의 메시지를 보면요.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가족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광고에서 많이 제작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비춰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개인적 일화,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보통 사람의 모습들, 자신이 일반 국민들과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공권력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안보나 안전, 범죄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결국 후보자의 캠페인 전략과 맞닿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구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미지, 이러한 부분과 적절히 연계되는 그러한 광고들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내용별로 상이한 촬영 기법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의 모습들을 제작할 때, 자,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인터뷰 기법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네마 베리테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영상 기법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를 위해서, 즉 설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광고 기법들을 사용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러한 스테레오타입, 연결, 공격과 같은 이러한 기법들을 살펴보겠고요. 그 외에도 위협 소구, 상대방이 당선되었을 때는 뭔가 좋지 못한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위협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에 대한 지지와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또 그리고 유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사람들의 관심을 업시키고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유머 사용도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제3자를 활용해 가지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감을 던져주기 위한 이러한 광고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앞서 관련 이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천정기법에서 사실 많이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 광고에서도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또 페이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설득력 있는 광고를 위해서 스테레오타입을 활용한다는 거죠. 스테레오타입은 사람들이 개인이나 집단에 가지는 보편적인 판단, 경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판단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진보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광고의 메시지에 활용하라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단순한 메시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복잡한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이게 다 전달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보편적 스테레오타입, 여기에 호소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구성해서 광고로 내보내면 그러한 부분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나 소셜미디어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본인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과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태도와 다른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보편적인 스테레오타입을 활용해서 설득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보에 대해서 그래서 앞서 보수는 안보에 대해서
강점이 있으니까 진보가 그런 부분 약하다라는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을 좀 활용을 해서 국정이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스테레오타입은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에 호소하는 그러한 기법이 스테레오타입 기법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설득 효과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에 기초해서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후보자나 주장을 어떠한 아이디어, 어떠한 사람과 연결시키는 거죠. 자, 후보자를 아니면 후보자의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무언가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 연결시키거나 긍정적, 부정적인 무언가 연결시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정기법에 연상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전이어법 해가지고 트랜스퍼되는 그러한 상징들을 활용하는 것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태극기라든지 애국심, 저명행사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강구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예산이 축소돼서 복지 정책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소외계층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는 그러한 방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강호지만 다양한 다른 메시지에서도 선거보다도 어떤 메시지도 이러한 방식으로 캠페인 전략과 맞닿는 그러한 주제의 내용들, 메시지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죠. 자, 진보 진영의 후보자를 신뢰할 수 없는 극자로 표현하거나 어떠한 논쟁적인 인물과 연결하는 그런 것들. 보수도 그렇죠. 그죠? 보수도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가진 자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편달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뭔가 연결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 밖에 저명한 공적인사, 스포츠 영웅, 배우 이러한 사람들과 후보자를 연결시켜서 만든 그러한 광고들이 설득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격입니다. 공격적인 광고도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앞서 우리가 프로필과 관련된 그런 광고, 그리고 공격 광고, 어떤 단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죠? 상대방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광고, 즉 그 사람은 그러한 단점 때문에 자질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 후보를 사악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극단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 그리고 비타협적인 요소,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거죠. 미국 대선의 경우에 과거 트럼프가 상대 후보자, 민주당 후보자였던 클린턴 후보자를 문제가 있는 사건의 책임자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광고를 했던 것. 반대로 클린턴 후보자도 트럼프 후보자를 인종차별, 여성 혐오자, 차별주의자라고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광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던 진보와 보수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들을 광고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런 것들을 연결할 때는 스테레오타입을 그죠? 통해서 연결하고 그죠? 보편적인 시각, 판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쉽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설득의 효과도 높아질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암시입니다. 암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간접적인 표현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앞서 공격은 좀 직접적인 겁니다. 자, 암시, 보편적인 스테레오타입이나 특별한 단어와 관련된 암시를 활용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를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상징,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암시를 줄 수 있는 단어, 영상, 어떤 이미지 컷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소요 사태, 집회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폭력적인 어떤 시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회 질서의 문제, 국격의 문제, 문화 시민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신은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것이고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소요 사태와 관련된 혼란스러운 상황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들, 암시한다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말하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좋은가. 너무 직접적인 것보다는 암시가 정보 처리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는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의 기법들도 굉장히 효과적인, 설득적인 정치 광고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시와 관련된 소외계층과 관련된 누구는 소외계층,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거나 북핵 문제와 관련된 남북과 관련된 그런 갈등적인 이슈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암시들을 정치 광고에서 활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3자 검증을 통해서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정은 기법을 통해서 테스트모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제3자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이야기하니까 1자가 되고 2자는 듣는 사람,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는 다른 3자, 제3자를 활용하는 그러한 기법이 제3자 검증이 되는 겁니다. 3자 검증. 자신이 자꾸 이야기하면, 자신이 적임자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 좀 이기적인 사람, 너무 자신을 피하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자 검증 기법을 통해서 설득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선정기법에서도 여러분들 학습했던 내용들이죠. 정치 광고 아니면 찬조 연설, 누군가 자신을 지지하는 이러한 연설에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인물들을 세워서 연설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치 광고에 출연해서 주장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러한 이미지, 공정하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3자가 할 때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제3자, 타겟에 맞는 제3자를 활용해서 정치 광고에 활용하면 그것이 보다 더 설득적일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설득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 중에서 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학계에서 아니면 유명인, 어떤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배우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오랫동안 지켜본 그에 대한 증언을 할 때 사람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신뢰도가 높은 인물을 탐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효과적인
정치 광고를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정치 광고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이러한 정치 광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유형이 이미지 광고, 이슈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미지와 이슈. 우리가 이 단어만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 후보자의 특성, 성격, 성품, 그러한 후보자의 이미지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광고의 컨셉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 장기적인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품성이 어떤가?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죠. 이슈 광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정치 광고를 집행할 때 세 번째가 단계가 이슈였죠. 그죠? 예.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슈와 관련된 그러한 광고,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우리가 이슈 광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민주주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 광고가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미지 광고가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이미지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이미지가 통합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인식하는데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슈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이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인지적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많이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슈 광고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지 광고가 매우 많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 광고의 유형 가운데 광고 소구에 따라서 즉 광고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이성적, 감성적, 윤리적인 소구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하며 앞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설득의 수단과 관련해서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죠. 에토스, 페토스, 로고스 기억나십니까? 그러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설득되는 내용들은 이성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사람들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 이것을 이성적 소구 광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감성적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 그러한 광고, 이런 것들은 감성적 소구 광고에 해당될 것이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에토스와 관련된 그러한 설득 수단으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광고들은 윤리적 소구 광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성적인 소구, 로고스에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죠.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즉 논거,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앞서 툴민의 추론과 실용적인 추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정이라는 거 생각나십니까? 예. 말의 근거, 데이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정치 광고를 하는 것. 그래서 통계적 수치, 사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에 어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 유형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감성적인 소구 광고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그러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광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 중에 행복감, 자신감, 분노, 애국심, 희망, 만족감, 행복감 여러 가지들이 분노도 또 반대되는 부정적인 이러한 정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후보자의 공감을 유도하려는, 자신에게 대한 공감은 긍정적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유발하기 위한 그러한 소구의 광고를 감성적 소구 광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서와 관련된, 감정과 관련된, 감정을, 특별한 감정을 느끼도록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정치 광고들, 상업 광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자, 다음은 윤리적 소구입니다. 자, 설득의 수단 중 앞서 말씀드린 에토스와 관련된 영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광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후보자의 능력이나 경력, 그런 부분들을 광고에 담음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신뢰, 그가 신뢰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광고, 그런 것들을 윤리적 소구 광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강의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치 광고 메시지 전략으로서 어떻게 정치 광고를 집행하고 담아야 될 메시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정치 광고 유형으로서 소구 방법에 따라서,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이미지나 이슈냐, 아니면 윤리적, 감성적, 그리고 이성적 소구의 정치 광고인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치 광고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지는데요. 거기에서 못다한 정치 광고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